네, 외신 브리핑 이번 주 첫 순서 월요일 날 인사드립니다. 자, 중국에서 여러 가지 희망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 증시 관련 내용을 오늘 제일 먼저 보겠습니다. 신화통신이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장에서 3년 내 최고의 하루를 보냈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죠. 지난 금요일 우리는 한 주의 마지막 날 금요일장을 마치고 이제 쳐다보기도 싫다 하고 HTS를 닫아버린 사이에 지금 보시는 중국의 상해 지수는 하루 만에 무려 4.35%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3년 내 최고의 일일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호재들이 합종 연횡으로 중국 증시를 일제히 받쳐 올렸던 이런 하루였는데 그 원동력이 됐던 몇 가지 이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건 우리나라 개장 초에 나왔던 재료였는데 HSBC PMI 속보치가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에도 50 이상의 확장 국면에 있음을 재확인해 줬고요. 근데 이거 하나 가지고는 중국 상해지수가 막판까지 저렇게 상승세를 꾸준히 지켜내면서 결국 일중 최고점 부근에서 하루를 마감한 데 대한 충분한 설명은 되지 않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중국 증시 오후장에 들어서 전해진 메신저를 통해서 돌기도 했고 이 소식이 중국 증시에 돌아다녔는데 2013년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나와 있네요. 일단 중국 정부는 내년에도 유동성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올 2012년 초부터 중국 경제에 약간의 과속방지턱으로 작용해왔던 부동산 가격 규제를 철회할 것이다라는 내용, 그리고 시진핑 정부가 출범하면서 명분으로 제시했던 대대적인 개혁 작업은 내년 2013년이 아니라 2014년 본격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정부 재정 지원의 하나로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공항, 도로, 항만, 수도관, 송전 등 이런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지출을 늘릴 것이라는 내용.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는 내년에도 GDP 성장률 8.2%를 달성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는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가 아니라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이 중국의 호재를 다 반영하지 못한 채로 끝났으니까 오늘 중국 관련해서는 호재가 좀 추가 반영되면서 상승 플러스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전국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과열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조금 순화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먼저 이 선거를 치렀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시죠. 미국으로 표현하면 하원에 해당하는 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가 드디어 확정이 됐습니다. 오른쪽 표에 보시는 대로 아베 신조가 이끄는 자민당이 294석, 그리고 신공명당 연합이 일본 중위의 480석 가운데 나머지를 차지하면서 보시는 대로 과반 240을 훨씬 넘어간 민주공명당이 325석을 차지하면서 거의 압승을 거뒀죠. 자, 여기에 대해서 노다 요시히코 민주당 총리는 이번 중의원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고 지금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했고요. 사실 제목에는 보수 자민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요. 이번 자민당 총재인 아베 신조는 이 이름에서 주는 느낌이 그렇듯이 좀 상당히 극단적인 우파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선거 끝나고 당선 사례 한 다음에 당장에 야스쿠니 신사 찾아가고 그러면 우리는 또 비난을 퍼부을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지금 대선이 수요일 날 있는데 여기에 또 한 후보의 가족사를 가지고 시끄러워지고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죠. 지금 예민한 시기니까 이 얘기는 이렇게 접고요. 일단은 우리는 당연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 아베 신조의 재집권을 분석한다면은 미국의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을 가진 버냉키 연준의장이 있다면은 일본에는 여기에 버금가는 이 아베 신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여파를 다룬 이 기사 내용을 함께 보시면은요. 아베 신조는 버냉키 연준위원장의 버금가는 엄청난 엔화를 쏟아 부을 것으로 예상을 해야 되겠고, 일단 우리나라 수출 경기에도 영향이 뚜렷한 엔화 대비 원화 환율에 있어서도 비록 자민당의 승리가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오늘 당장 외환시장에서 환율 하락 압력이 상당할 것으로, 그리고 이런 현상은 내년 2013년에도 얼만큼이나 지속될지 상당히 예상하기가 힘이 든다. 그래서 외환시장에서는요, 크로스 레이시라고 해서 달러원 그리고 옌 원 환율을 묶어서 거래하는 이런 스킴이 있는데 지금 달러, 유로 그리고 엔화까지 저렇게 속수무책으로 다 평가 절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중간에 끼어있는 원화는 괜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금통위에서 금리를 내려서라도 원화 가치를 평가 절하하려는 이 시도 이제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뭐 이러다가 금리 인하의 효과가 시장에서 안 통할 경우 금통위는 또 다른 또 고민에 빠져들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시장에서 반응을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다른 건 몰라도 엔화 가치가 어떻게 얼만큼 많이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일본 증시의 상승폭이 정해진다라고 아주 솔직한 반응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내용 보시죠.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각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2013년 내년 경제 전망을 쏟아들 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저는 이 기관의 전망을 상당히 비중 있게 보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위크 보시죠. 이 내용을 중국 소식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제목에 보시는 CIC는 중국 국부 펀드를 의미하고 우리나라에 비유하면은 국민연금 더하기 KIC, 즉 한국투자공사를 합친 것 정도의 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글쎄요, 전 세계 어디에 털을 잡고 장사를 시작해도 절대로 망해서 나오는 법이 없다는 중국 화상들의 비즈니스 감각을 기본 유전자로 갖고 있다고 할까요? 아무튼 중국의 거의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전 세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중국투자공사가 담당한다는 거죠. 이 중국투자공사 CIC의 부사장 왕 제시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일단 유로존 투자 자산에 대해서 지난해보다 올해 수익률이 더 양호할 것으로 보고 유로존과 서방 선진국들의 양적 완화 공조에 기인한다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지난해에 4.3% 손실을 기록했다네요. 근데 이거는 유로존 관련 자산 때문이 아니라 중국 이 국부펀드에서 비중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상품 시장, 당연히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수요가 여기에 많다 보니까 해지 차원에서. 근데 이 상품 시장 가격 하락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그래서 앞으로도 지난해 그리고 지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유로존 위기가 있을 때마다 유로존 채권을 매입해주면서 직간접적인 이 지원은 계속할 것이고, 대신에 내년에는 유럽연합이 보다 투자자 친화적인 환경을 주성하고 있고 이제는 부채 위기 국가들도 어느 정도 회생 가능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는 만큼 내년에 완전한 낙관론이 아니라 올해보다는 좀 나아질 것으로 보고 일단 올 2012년 투자 수익률도 연말까지 보면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는 설명입니다. 글로벌 경제 환경은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다만 문제는 환율이 되겠네요. 자, 오늘 월요일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신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